안녕하세요. 가재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 인공관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존에 뭔가 이렇게 쭉 관절 이 수술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거나 이러면 환자분들이 집중력도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짧아지는 것 같고 약간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수술 제가 했던 분이 어떤 증상으로 오셨고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한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신호 세 가지 이렇게 쉽게 한번 적어놔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으셨을까? 어떻게 수술 과정이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또 어떻게 재활을 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이런 걸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를 드려 볼 테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인공관절 수술 아마 주변에 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신 분도 있고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제가 얘기하는 걸 한번 쭉 따라오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나 이때 한번 요럴 때 병원에 가서 한번 담당 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게 생기시면 그때그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다가 중간중간 한번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이 무릎이 아픈 거죠. 아프고 붓고 그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그냥 아픈 거 수준을 넘어서서 점점 걷기, 내 일상생활을 하거나 이러기가 좀 힘들다. 또 하나는 주사를 맞아도 계속 아프다. 이 정도 증상 세 개 정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증상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수술하셨던 분인데 7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이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앞에 얘기했던 그런 증상들을 쭉 말씀을 하시죠. 수년 전부터 걷기가 좀 힘들다. 2, 3년간은 주사를 맞으면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연골 주사를 맞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맞으면서 잘 지내왔었다. 최근 6개월간은 좋다는 주사를 한 3-4군데서 맞아봤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거 다시 아파서 또 이 병원 가서 맞고 저 병원 가서 맞고 계속 아팠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려서 자꾸 앉게 된다. 동네 마트 가는 것도 조금 두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이분이 그러기 전에는 평소에 76세시지만 요즘 76세는 건강들 하시니까 이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자원봉사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던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갔던 주사 맞던 병원, 한 번 맞은 게 아니죠. 여러 번 맞던 병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큰 병원에 어디를 가서 나는 이게 수술은 싫어서 다른 방법 없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또 이제 요즘 병원들이 많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물어보시고 이제 저한테 한번 오셔서 결국 이제 저랑은 인공관절을 진행하게 되신 분인데, 이 환자분이 걱정하셨던 건 물론 수술이 잘 되고 좋아지고 이런 분들도 많긴 하지만 수술하고 나면 그나마 지금은 어느 정도는 내가 걷고 있는데 더 못 걷게 될까 봐 이게 무서워서 수술을 좀 미루고 하시다가 어떻게 소개로 저한테 오셨던 분이셨거든요. 이분 엑스레이를 보면 이게 이제 왼쪽 같은 경우가 괜찮은 무릎, 멀쩡한 무릎이랑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이분의 오른쪽에 이분 무릎을 보여드린 건데, 요거는 정상 무릎, 이렇게 뼈랑 뼈 사이가 뭔가 좀 매끈하고 공간이 좀 있어 보이는 게 괜찮은 무릎인 거고, 이쪽 무릎은 이렇게 뼈랑 뼈 사이가 다 붙어서 사이 공간이 거의 없어진 거, 요런 게 그런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연골이 다 닿아 있어서 주사나 시술로는 좀 힘들다. 그분이 줄기세포를 계속 얘기하셔서 줄기세포가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있고, 특히나 이 엑스레이 상에서 이 정도이신데 무릎이 통증이 좀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한번 해볼 만한데, 이쪽처럼 이렇게 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줄기세포가 의미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즘 더 좋은 주사가 많다는데 콜라겐 주사 뒤에 요즘 공부들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주사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전에 주사 맞으셨던 거에 전혀 한 달도 안 되는 효과였다고 하면 더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초기 관절염 정도면 통증이나 부종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 이런 치료들을 쭉 진행을 하시고 먹는 약도 먹어보시고 이러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거나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로 휘어집니다. 아까 그분도 그랬지만 안쪽 연골이 주로 많이 상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오다리로 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뼈랑 뼈가 닿아서 오다리 변형이 올 정도가 되면 이거는 그런 주사나 이런 걸로 해결될 단계는 조금 지나갔다고 보셔도 될 거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검사를 해봅니다. 이게 엑스레이만 봐도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됐고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인공관절이라는 큰 수술을 하기 전에 뭐 이런 내시경 검사나 아니면 MRI나 이런 검사들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MRI를 찍어보면 단순히 뼈가 이렇게 붙은 것만이 아니라 뼈가 붙은 채로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위에 아래 뼈에 이렇게 하얗게 멍이 드는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이건 이분 사진은 아니지만 이 관절염이라는 게 이 막연하게 그냥 뭐 뼈가 붙는다, 연골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요게 실제로 내시경으로 들어가 사람 무릎을 들여다보면 요 위쪽은 연골 손상이 조금 있는 정도, 근데 이 아래쪽은 연골 손상이 많이 진행돼서 진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거든요. 이렇게 연골이라는 복합체가 이렇게까지 손상이 됐는데 저런 게 그냥 주사 한 대 맞는다고 막 이 줄기세포 주사 맞는다고 좋아질 건 뭐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뭐 인공관절 하기 전 단계도 이런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뼈가 붙어버리거나 이랬을 때는 수술 쪽으로 가는 방법을 좀 많이 쓰고요. 이 인공관절이 그야말로 이게 심한 관절염, 극심하게 통증이 있거나 변형으로 인해서 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상태,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막 내 무릎뼈를 다 떼다가 다 새로 넣거나 이런 복잡한 수술을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 위아래 이 손상된 연골만 걷어내고 위아래 합금이랑 뭐 그런 폴리에틸렌으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해서 대체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위에 아래 이 쇠가 들어가는 거, 뭐 특수합금이 들어가는 거고 이 아래 폴리에틸렌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수술 전에 이렇게 휘셨던 게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드릴 이런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 옆에서 보면 뭐 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얇게 껍데기만 씌워주는 이런 걸 많이 하고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또 중간중간 물어보시는 게 뭐 수명이 15년, 20년 뭐 이렇게 얼마나 가냐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인공관절이 예전에는 막 15년 쓰면 뭐 안 되니까 뭐 더 늦게 해야 된다 이러다가 요즘은 뭐 오래 쓰시는 분들 보면 30년까지 잘 쓰고 있고 나오는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 또 길게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막 이 연한이나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수술하셨던 건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 아까 보였던 것보다 이렇게 매끈하게 양쪽 다 잘 됐던 것 같고요. 요게 질문이 중간중간 오셔서 제가 질문을 좀 대답해 드리고 또 다음 단계로 요제 다음에는 제가 요 재활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질문을 쭉 올려주신 걸 제가 한번 읽어보고 간단히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무릎 인공관절이 국산이냐 대만산이냐 미국산이냐에 따라 내구성 차이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원장님은 어디 거 쓰시나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제품도 있고 우리나라 제품도 있고 많이 있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가 요즘은 기술력이 비슷해져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잘 되는 건 미국산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뭔가 기준이나 이런 게 더 까다롭고 원산지가 어쨌든 그쪽에서부터 시작한 거라서 미국 저런 인공관절이 저는 주로 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국산이나 대만산이라는 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76세도 줄기세포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인가요? 보통 이 나이면 인공관절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뭐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인공관절도 그렇지만 절대 나이나 이런 거는 그냥 진짜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저한테 외래 오시는 분 얼마 전에 저는 95세 되신 분도 인공관절 한 적이 있었는데 95세라도 그분은 겉에서 봤을 때는 누구도 95세인지 모릅니다. 70대 중반 정도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 상태나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76세 정도 되셨다고 하면 아무래도 연골 손상이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은 있고요. 76세라도 줄기세포를 꼭 못한다 이런다는 건 아니고 아까 저분처럼 관절염이 4기가 됐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설사 환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수술을 다 이번에 줄기세포 하고 저분이 나이가 76세가 아니라 만약에 56세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줄기세포에서 우리 한 5년, 10년 버티고 인공관절 합시다. 그래야 인공관절 수술 한 번 해서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76세시면 굳이 줄기세포를 해가지고 뭐 한 몇 년 끌었다가 80세, 85세 더 몸이 힘들고 안 좋아졌을 나이에 보다 큰 수술을 하는 게 저는 더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정증만 된다고 하면 76세에는 저는 줄기세포보다는 인공관절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공관절 수술 후기 보면 수술하고 너무 만족해서 날아다닌다는 분들도 있는 반면 1년이 지나도 아프다, 괜히 했다라는 사람도 있던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런 참 날카로운 질문이신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이게 인공관절이 대개는 뭐 요즘 기계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아무래도 데이터가
이게 뭐 1, 20년 된 수술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초창기 인공관절 모델이나 이런 걸 보면 모델 자체 결함도 있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 우리 핸드폰이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것처럼 인공관절도 저 메인 회사들에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내거든요. 내는데 한 제가 시작했을 때는 막 그 새로 나올 때마다 와 이건 되게 혁신적이다. 이건 되게 오래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1년, 2년 만에 나오는 거 보면 사실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휴대폰도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인공관절도 꽤 많이 수준이 높아져서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과는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지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술을 해드려도 뭐 한 100명에 1명 정도 이 정도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뭐 아마 이 진짜로 뭐 환자분 사람마다 다른 거지 이 수술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분은 아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허리 협착증으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고 한 달 정도 후에 인공관절 수술해도 괜찮을까요? 허리 협착증 수술을 어느 정도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양방향 내시경 정도면 뭐 큰 수술은 아니셨을 테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하는 게 문제는 없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 재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공관절 수술의 이 전 100점 기준으로 따지면 수술이 한 50점이고 나머지 50점은 재활이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점, 앞부분 50점은 의사가 해야 될 몫인데 나머지 50점은 환자분이 해줘야 되는 몫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후반 50점을 책임져 주려면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 하셨으면 아마 한 1, 2주 정도는 좀 누워 계시고 활동 좀 힘드셨을 거고 이제 한 달쯤 지났으면 괜시히 몸 상태가 좀 올라오셨을 텐데 지금 했다가 이후에 재활이나 이런 거 인공관절 수술 한 번으로 끝내셔야죠. 그러려면 저 같으면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텀을 띄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일단 질문을 조금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하던 강의를 마저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수술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수술하고 나서 첫째 날 제가 대학에서 트레이닝 받을 때만 해도 와 첫날 막 환자분들 막 누워서 막 전날 수술해 가지고 막 비몽사몽 계시는데 아침부터 막 구부려 가지고 막 운동시키고 막 엄청 힘들게 해 가지고 환자분들이 막 첫날 "너무 힘들다. 나 꺾는 게 힘들다." 이게 옛날 트렌드였다고 치면 요즘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뭐 하루 정도는 쉬고 몸 상태 좀 봐가면서 조금씩 해도 나중에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냥 첫날은 조금 쉬게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화장실 정도만 하게 하시고 저는 둘째 날부터 조금씩 적극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게 요런 단계로 뭐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환자분이 적응을 잘 하시기만 하면 저는 둘째 날부터 뭐 서는 거 하고 구부리는 거 하고 화장실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물리치료실에서 구부리는 운동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환자분들이 끝나고 나서 재활치료나 이런 걸 생각하실 때 와, 나 걷는 거를 많이 처음부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막 수술 다음 날부터 힘드신데 막 이 병원을 막 몇 바퀴 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열흘 뒤나 2주 정도까지는 걷는 거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걷는 건 그냥 제가 뒤쪽에서 이제 걷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걷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만 하셔도 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이 무릎을 수술할 때 피부만 째면 안에 뼈가 짠 하고 드러나서 거기다가 인공관절을 넣고 착 닫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겹이에요. 이 피부를 자르고 그다음에 연부 조직을 째고 근육을 째고 관절막을 째면 옷을 한 3-4겹을 째고 그다음에 넣어놓고 다시 다 꼬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몇 겹이나 되는 녀석들이 다 엉겨붙어요. 그렇게 되면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엉겨붙기 전에 그래서 예전 컨셉은 수술하자마자 다음날부터 바로 막 운동해라 이랬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하루 정도 지나서 몸 상태가 조금 안정이 됐다 싶으면 그 꼬매놓은 녀석들이 엉겨붙지 않게끔 2일에서 10일째까지 이렇게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고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대학병원이 제가 이것도 진짜 옛날 한 20년 전 얘기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수술하고 나면 3일째 저 회복이 느리신 분들은 이제 화장실도 잘 왔다 갔다 못 하세요. 그 정도 되는 분들도 무조건 집에 가라. 집에 가서 운동해라. 그래야 더 결과가 좋아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뭐 논문이나 이런 데 데이터를 보면 병원에 막 한 달, 2달씩 계셨던 분들보다 2, 3일 만에 집에 빨리 복귀해서
일상생활하고 생활하셨던 분들의 결과가 더 좋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사람 몸을 가지고 얘기해 볼 때 3, 4일 만에 저 큰 수술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해라? 잘들 못하십니다. 이게 되게 70세, 80대 어르신들이 그런 생활하기는 좀 힘들어서 저는 대개는 병원에서 한 2주 정도 입원해 계시면서 실밥 뽑고 이 정도면 이제는 집에 혼자 가셔서 독립적인 생활도 하실 수 있고 무리 구부리는 운동도 그냥 혼자 슬슬 하시면 되지 병원에 계시면서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되게 2주째쯤 집에 보내드리는 게 저는 일반적인데 어디까지나 사람 몸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은 한 달 계시다 가셨습니다. 한 달 동안 운동 다 하시고 몸 상태 다 끌어올리고 가셨고 어떤 어르신은 일주일 만에 나는 이제 너무 가뿐하고 그런데 병원밥이 맛이 없어서 못 있겠다고 이러시면서 좀 일찍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저는 대개는 일주일 정도에서 한 달 정도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아까 1, 2주 쉬었다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지만 자꾸 엉겨붙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대개 한 2주 정도 환자분들이 또 이제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한 2주 정도 조금 쉬고 천천히 할 테니까 나중에 이거 잘 안 되면 한번 확 구부려 주면 안 되냐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해드릴 수 있다. 마취해서 해드리는 거 어려울 거 없고 어머니 많이 아파하시면 그거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꼭 단서를 다는 게 어머니 근데 그렇다고 다시 정상으로 짠 돌아가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것 뿐이라고. 이게 쭉 구부려 가지고 얘를 한번 확 구부려 놓는다고 쳐도 그다음부터 이제 확 그렇게 구부리고 나면 또 피가 좀 나고 이래서 또 아파서 엉겨붙어서 안 움직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또 그때부터 새로 시작이에요. 아니 그럼 어차피 2주를 지냈는데 또 새로 시작할 바에는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다가 조금 엉겨붙어서 안 되는 거를 마저 풀어주는 정도 의미는 할 수 있고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면 제가 10분 수술하면 9분은 그런 거 안 하셔도 다들 운동 잘 하십니다. 근데 이제 9분에 1분 정도 원래 좀 무릎 관절 변형이 좀 심했다든지 아니면 워낙 고령이셔서 혼자 운동하는 게 좀 떨어지시는 분들 그렇게 10분에 1분 정도만 그렇게 구부리는 걸 좀 해드리고 그 이외의 분들은 혼자 잘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저는 꼭 만들어서 환자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한 번씩 꼭 보여드리는데요. 인공관절 하시고 나면 환자분들이 대개는 이렇게 펭귄들처럼 걸어 다니시려고 그러세요. 펭귄처럼 이렇게 사실 무릎을 들어 올리면 아프거든요. 아프기니까 이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무릎을 쭉쭉 올려서 무슨 군인들 행진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잘 안 되죠. 이분은 우리 직원분이라 잘하시는 거고 멀쩡하신 분이니까 잘한 건데 이렇게 한 번에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쭉쭉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해야 이 위에 있는 대퇴사두근도 활성화가 되고 아까보다 무릎 구부리는 것도 더 되고 이래서 제자리에 앉아서는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주로 하시는 거고 밖에 걸어 다닐 때도 아까처럼 그렇게 펭귄처럼 걸어 다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환자분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수술했던 거에 재수술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천천히 한번 답변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길게는 30년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오렸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죠? 수술을 고민 중이라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은 이게 옛날 같으면 사실은 70세, 80세 수술하시면 이런 질문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도 내가 뭐 100살 전에 다 끝나겠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사실은 뭐 100세 시대고 90세, 100세에도 건강하게 잘 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 이거 30년간 오래 쓸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기계거든요. 저런 기계나 이런 게 결국 마모가 많이 생기면 이 엔진을 많이 쓰면 엔진이 많이 다른 것처럼 쟤도 기계이기 때문에 두 개가 마모하는 이 사이클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얼마나 과하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가령 내가 오늘 한 3시간을 걸어야 돼. 그러면 3시간을 쭉 걸었을 때 마모되는 정도랑 1시간 걷고 5분 쉬고 1시간 걷고 5분 쉬고 이렇게 똑같이 3시간을 걸었을 때 마모되는 정도는 후자 쪽이 훨씬 적다는 거죠. 이런 거랑 그다음에 바닥에 쪼그려 앉아든지 뭔가 관절 각도를 극한까지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상하는 경우들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쓰시던 대로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예전에 쓰던 것보다는 조금 과하지 않게 뭐 이게 절대적인 걸 정해질 수가 없는 게 어떤 분은 난 원래 1시간밖에 못 걸었는데 이런 분은 그분은 1시간보다 조금 덜 난 3시간 걸었는데 3시간보다 조금 덜 이렇게 조금씩만 보호만 잘 해주시면 30년 정도 쓰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시어머니께서 인공관절 수술 날짜 잡고 한 달 정도 남으셨는데요. 수술 날까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긴장되시겠네요. 한 달 남았으면
수술 전까지 다른 거 특별한 것보다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50점은 담당 의사분이 잘해 주실 겁니다. 잘해서 수술은 50점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머지 50점은 어머니 몫이에요. 이게 막 병원에서도 운동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도와주고 하겠지만 본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도 뭐 병원에 입원하면 당연히 다 도와드리고 다 하겠지만 그걸 전 많이 생각하시라고 그래요. 수술하시고 나서 지금 내가 원래 나 뭐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 할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본인의 의지를 다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나 이번에 빨리 가서 이 무릎 얼른 고치고 나와서 난 그때부터 신나게 여행도 다닐 거고 뭐도 할 거고 뭔가 이게 본인의 삶을 조금 이 액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 놓고 가시는 게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당장 뭐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 달 끝내고 나서도 운동 열심히 해서 빨리 복귀하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 긴 질문이 하나. 무릎 인대 파열되고 무릎 수술 치료해야 한다고 하길래 저는 절개해서 크게 흉터가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릎 수술 치료에 대해 설명 듣기로는 관절염 내시경 수술로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요즘은 이 방법으로 무릎 수술 치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복도 빠르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오늘 주제는 인공관절이긴 한데 이거는 뭐 다른 주제로 물어보신 거 같긴 한데요. 아마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요즘 내시경으로 합니다. 결과도 괜찮으니까 걱정할 만한 건 아닙니다. 다음 질문이 인공관절 수술할 때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척추마찰을 못 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인공관절실 세라믹과 티타늄을 할 때 차이도 궁금해요.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을 척추마취를 못 한다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 척추뼈 사이에다가 주사바늘을 넣어서 하는데 글쎄 우리 병원 마취과 선생님은 허리가 안 좋은 되게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 허리도 안 좋으시죠. 수술하신 분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만 저는 뭐 못하는 걸 못 보는 것 같긴 하고요. 설사 척추마취가 안 된다고 해도 뭐 수면마취나 이런 걸로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인공관절은 저렇게 뭐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티타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과상에서 아직 논문상이나 이런 데서 막 드라마틱한 차이가 난다거나 그렇게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동하다가 이분도 인공관절은 아니고 다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중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운동하다가 무릎 파열로 수술 예정입니다. 무릎 수술하고 나서 다시 운동을 해야 해서 재활병원에서 관리를 받을 생각입니다. 혹시 재활병원에서 무릎 수술 재활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잡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에 따라 어떻게 재활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인대 수술이고 어떤 파열인지에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할 텐데요. 가령 전방수인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개월 정도 보는 게 맞고요. 러닝하는 건 6개월, 뭐 스포츠에 다시 복귀하는 건 1년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세 어머니께서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환자분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72세 어머니께서 집 앞 슈퍼도 가기 싫어할 정도로 무릎 통증이 있으세요. 대학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최근에 이것저것 해보시더니 아프긴 해도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시네요. 수술 싫다고 자꾸 괜찮다고만 하시는데 수술 안 해도 괜찮을까요? 걱정되어요.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어머님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인공관절을 결정하는 건 인공관절 환자분들이 기대치가 10개만 아픈 분들을 하나, 두 개로 줄여드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게 0이 되진 않습니다. 그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람 무릎에다가 인공적인 기계를 넣기 때문에 100은 없습니다. 사람 신장에다가 똑같은 신장을 이식한다고 해도 뭐 약 먹고 관리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것처럼 무릎 인공관절도 넣고 나면 뭔가 약간의 이물감도 있고 조금의 불편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10개만큼 아프셨던 분들은 하나, 두 개 정도 남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고 정형외과 수술에서 제일 좋지만 지금 이렇게 어머님이 어느 정도 생활하실 수 있고 뭐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는 통증이 10이 아니십니다. 한 7, 8, 뭐 6, 5 본인이 얼마나 느끼냐는 다른데 요 정도이신데 아직 이게 이렇게 다닐만 한데 수술하고 나서 하나, 두 개 남으면 되게 오히려 불편해 하시고 아, 네, 수술 괜히 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수술할 때 어머니 꼭 이 자제분들이랑 많이 오시거나 이러면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수술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거면 제가 얼른 해드리고 잘 해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자제분들이 권해서 수술하시는 거면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생활하기 힘들 정도가 되시면 그때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올해 해보면 진짜로 아무리 안 좋았어도 진짜로 엑스레이는 와, 이 무릎으로 어떻게 걸어 다니시지 싶으신데 잘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하지 않아도 많이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상황에 맞게 하는 게 나은데, 제가 지금 요것만 들어봐서는, 제가 뭐 환자분을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저것만 봐서는 저 같으면 조금 더 어머니 생활하실 수 있을 때까지 생활하다가 수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분은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이었죠. 66세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은 10년 전에 인공관절 입원 반치환술이라는 걸 하셨어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전체가 아니라, 사실 10년 전이면 50대 중반이거든요. 요 나이에는 관절이 다 상한 게 아니면 어지간하면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합니다. 그렇게 반치환술을 시행을 하셨었는데, 이게 조금 요때가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5년이 지났을 때 좀 아파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아팠는데 사실 요때 이제 병원에 가서 뭔가 좀 체크업을 하고 뭔가 주의를 하고 좀 이르셨어야 되는데, 그냥 좀 아플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막 일하시고 이렇게 생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전부터는 너무 아프면서 무릎에 힘이 빠져서 이제 걷기가 힘들다, 1년 전부터 소리가 많이 난다, 이런 증상으로 저한테 오셨었고요. 이분이 그래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간단히 이렇게 보여드리고 가면, 이렇게 이 뼈가 있으면 전체를 다 바꾸는, 사실은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게 보시기에, 구독자분들도 보시기에 반 아닌 것 같죠?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죠? 대개는 이렇게 내측부 안쪽만 상했을 때 요 반치환술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수술 모양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 이런 식으로 반만 바꿔주는 이런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요런 거는 대개는 하기 전에 MRI를 찍어보면 바깥쪽 연골이나 이런 건 멀쩡한데 안쪽 연골이 많이 상해 있고, 이런 경우에 반치환술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수술하면 이런 식으로 반만 바꿔주는, 저도 뭐 이런 수술을 대개는 50대, 60대 뭐 이렇게 안쪽만 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3년 전에 원래 수술했던 대학병원에 가셨었고, 그 코로나 직전에 아마 가셨던 것 같던데, 가셨었는데 그쪽에서도 사진 보고 와 이거 너무 안 좋다, 이건 재수술 얼른 하셔야 된다 이랬는데, 환자분이 이제 그때부터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뭐 인터넷도 보시고 그랬는데, 인공관절 재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고 들어서 수술을 계속 망설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인공관절 재수술을 망설여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이분은 보니까 제가 좀 이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기존에 넣어놨던 이 인공관절이 어느 정도 그냥 조금 닳아서 조금 상해 있거나 이런 정도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점점 더 뼈를 더 망가뜨리고 있는 정도셨어요. 그래서 이분 사진이, 그쵸, 이게 아까 제가 멀쩡하게 반씩을 치환시켜 드린 수술을 보면 위아래가 그냥 가지런히 있고 전체적인 뼈 정렬이나 이런 게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저쪽에 넣는 녀석이 다 틀어지고 상해버린 거예요.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그런 일을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뼈가 좀 삭아내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분이 CT를 찍은 거거든요. MRI는 이런 기계가 들어가 있을 때는 간섭 현상이 심해서 잘 안 나와서요. MRI를 대신 CT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뼈가 한쪽은 다 녹아내렸고, 이런 걸 보고 저도 이제 되게 걱정을 하고, 실제로 수술을 들어가 보면, 제가 이게 안 좋은 장면 다 자르고 가운데 요거 까만 것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 까만 게 뭐냐면, 이 저런 특수압금 두 개가 갈리게 되면 이게 까만색 쇳가루가 나옵니다. 쇳가루가 나오는데, 그 쇳가루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한 3년 되니까, 무릎 안에가 정상적인 무릎으로 수술하러 들어가면 우리가 피가 안 나게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거나 약간 밝아스름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무릎 이 수술장 사진인데, 이게 이렇게 완전히 까맣게 변해버릴 정도로 저렇게 안 좋아지셨었고, 그래서 수술도 일반적인 수술이 아니라 이렇게 쇠를 덧대가지고 하는 조금 이렇게 복잡한 수술을 해서 모양이나 이런 건 아주 잘 맞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긴 했는데,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재수술에 대해서 아까 저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시거나 무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재수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인공관절 재수술 하는 전날은 굉장히 긴장하고,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뭐 플랜도 많이 짜보고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놓고 나서 수술을 시행하는데, 그만큼 인공관절 재수술은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고, 100점 만점이 아니라 진짜 이 인공관절 진짜 수술이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재수술하는 경우처럼 환자분한테 한 80점 내지 90점 정도로 만족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너무 나빠지기 전에 조금 빨리빨리 손을 보는 게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요 인공관절 재수술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요렇게 이런 분들 재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인공관절 재수술 아마 어떤 의사 선생님이라도 이런 사진을 보고, 이거 딱 보자마자 와 이건 무조건 재수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경과보면서 지켜봅시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랑 내가 한 3군데쯤 병원에 가봤는데 다 재수술하라고 그런다. 그럼 얼른 하셔야 됩니다. 이분처럼 이분 또한 저한테 오시기 전까지 한 4-5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나 버텨야지 하다가 너무 안 좋아져서 오신 상태인데, 저러면 수술하고 나서도 너무 힘들고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도 힘들고 서로 많이 힘든 수술이기 때문에 재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조금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2개 인공관절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수술 얘기를 쭉 하고 있고 제가 질문들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는데요. 질문 올라온 게 있어서 이걸 한번 또 조금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 잠깐은 제가 이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하려면 어떤 운동들이 좋은지 이런 거를 뒤쪽에다가 조금 한번 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정리하면 될 텐데, 또 질문 오신 게 저희 어머니는 85세로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을 받았는데 실복함 일고 간신히 다니는데 아프지는 않지만 걷는 것은 간신히 걸으시면 수술 안 한다고 하십니다. 병원을 다녀보면 어디는 못 한다고 하고 어디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식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정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 못한다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이 이유 자체가 진짜로 의학적으로 뭔가 이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못하는 거라 그러면 그거는 못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삶의 질보다 그냥 오래 사는 거 막 이런 거에 더 치중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 삶의 질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만 누운 채로 10년을 살 거냐, 아니면 내 무릎으로 잘 걸어 다니면서 몇 년을 살 거냐,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이 조금 결정을 하시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과적인 검사나 몸 상태나 이런 게 진짜 수술을 하면 잘못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통증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삶의 퀄리티가 떨어질 정도라고 하면 저 같으면 차라리 수술하는 쪽을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뒤에 질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보고 하셨구나. 이분은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을 하셨네요. 50대에도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보통 버티다가 하던데. 그쵸. 이게 대개는 50대에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인공관절 하는 거 말고 반만 인공관절 하는 건 원래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뭐 70대까지도 하는데, 반만 인공관절 하는 게 반쪽만 상했을 때 쓸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게 많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줄기세포 치료 방법도 있고 절골수도 있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뭐 한 10가지 이상 된다. 근데 그 중에서 환자분들마다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한데, 저도 얼마 전에 50대 중후반쯤 되시는 분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해드렸는데, 이분은 남자분이셨고 전체적인 축은 괜찮아요. 근데 연골 손상은 너무 많이 심해. 그래서 줄기세포나 이런 걸 해볼 수는 있어. 해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줄기세포나 이런 걸 하고 나면 재활, 뭐 보존 기간 이런 걸 한 2개월, 3개월 정도를 굉장히 조심하시고 좀 이러셔야 되는데, 이분은 당장 2주 뒤부터 나는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고 빨리빨리 보행을 해야 되고, 환자분 상황이나 이런 데 맞게 봤을 때는 차라리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해서 한 1, 2주 만에 좀 빨리 걷고 빨리 회복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라고 인공관절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그렇지만 연골 손상이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해볼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치환술이 아니라 반치환술을 해볼 수 있다. 요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같은 분이 한번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랑 반치환술 중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재수술 확률이 높은가요? 요거를 2개를 딱 비교해 놓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반치환술은 조금 더 젊고 액티브한 분들이 젊은 나이에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60, 70, 80 됐을 때는 재치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요.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아무래도 70대 뭐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하니까 재치환술하는 확률로 보면 당연히 전치환술이 더 적을 것 같긴 한데요. 장기적인 숫자나 이런 걸로 보면 오히려 환자 군 자체는 전치환술이 많으니까 재치환술 숫자는 이쪽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게 뭐 반치환술이 환자분이 아마 질문을 물어보신 의도 자체는 전치환술이 더 좋은 건지 반치환술이 더 좋은 건지, 반치환술이 혹시 더 재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막 걱정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둘 다 잘만 쓰고 문제없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는 반치환술을 한 50대 후반, 60대 하셨던 분인데 지금 뭐 10년, 20년 이상 잘 쓰고 계시는 분 보면 아까 저분은 빨리 상해서 빨리 수술을 했지만
또 오래 잘 쓰기만 하면 뭐 꼭 재취환수를 꼭 해야 된다. 반취환수를 우리가 예전에는 뭐 10년 되면 전취환수 해야 될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요즘은 기계도 좋아지고 이 밸런싱이나 이런 것도 잘 맞추거나 뭐 수술하는 것도 요즘 로봇 인공관절 이런 걸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툴이 좀 많이 발전되면서 반치환술도 예전보다는 재수술이나 이런 확률이 많이 좀 떨어져 가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공관절 얘기를 저랑 한참 하시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 이제 저 뭐 어떻게 강의나 이런 데 나가서 얘기를 쭉 하면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받아보면, 아 그럼 나 지금은 아직 뭐 그렇게 인공관절 수술하거나 나 이럴 정도는 아니긴 한데 나 이거 인공관절 수술 안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무슨 방법 없겠냐, 그러면 제가 거기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운동 제일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어떤 운동이냐면 뭐 무슨 어려운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이 날도 춥고 밖에 나가면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제자리 의자 앉은 상태에서 이게 결국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대개는 보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호르몬 영향도 있고 여러 영향도 있겠지만 근육량이나 이런 것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무릎 주변에 근육량이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무릎, 우리가 수술하는 건 연골이나 이런 걸 해주는 건데 연골 하나만 가지고 무릎이 지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릎을 싸고 있는 인대, 근육, 주변에 여러 조직들이 다 무릎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녀석인데, 뭐 인대나 연골을 저희가 뭐 어떻게 만져가지고 하루하루 운동하는 걸로 연골이나 인대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강화시킬 수 있는데,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어르신들한테 제일 하기 쉽고 좋은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해서 이 대퇴사두근을 좀 강화시키는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운동은 또 어떤 운동이 그런 저렇게 앉아서 하는 운동은 좋은 운동일 거고 어떤 운동이 좋은 운동이고 어떤 거는 좀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관절이 이로운 운동은 산책하시는 거, 산책들 많이 하시죠. 좋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평지를 천천히 걷는 거 좋은데, 요즘 제가 둘레길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좀 걸으라고 하는데, 이 가령 산을 좀 탄다거나 오래 걷는다거나, 얼마 전에는 어떤 분 되게 연세가 한 70쯤 되신 분이었는데 엑스레이나 이런 거 봐서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러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고 무릎이 붓는다고 오셨어요. 근데 야, 이게 뭐 이렇게 무릎 상태나 이런 거 좋아 보이시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빠졌지? 라고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인가? 거기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게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무릎은 무조건 나빠집니다. 순례길 가시는 거 좋습니다. 가셔도 좋고, 근데 물어보니까 뭐 하루 8시간씩, 이 멀쩡하게 연골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8시간씩 걸으면 무릎 연골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그런 걸 하실 것 같으면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1시간 걷고 뭐 30분 쉬고 1시간 걷고 3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특히나 막 무슨 무거운 배낭을 메고 막 8시간씩 걸으면 무릎 무조건 나빠집니다. 이 무릎 연골은 한번 상하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잘 안 돌아옵니다. 뭐 요즘 현대의학이 많이 좋아져도 줄기세포를 하든 뭐 어떤 주사를 하든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속도를 좀 늦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내 무릎이 극한의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령 등산도 내가 이걸 했더니 무릎이 뻐근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젊은 분들이야 뭐 크로스핏이나 이런 운동들도 막 극한의 상황까지 해서 근육량을 끌어올리거나 이런 걸 하지만, 이 대개는 우리가 진짜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인공관절을 생각한다든지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내 무릎이 극한의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는 거, 이게 제일 좋고, 그런 면에서 이런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이 좋다라는 건 물속에서 운동을 하거나 물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근육 운동이나 이런 게 더 잘 되지만 무릎은 손상이 좀 덜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 타기가 전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밖에서 타는 거 말고요. 실내에서 실내 자전거 타는 거 제가 많이 권유드리는데요. 그런 게 체중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 운동은 되기 때문에 무릎 근육량이나 이런 건 늘어날 수 있지만 무릎의 하중은 좀 덜 가게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권유드리고 있고요. 관절에 그럼 해로운 운동은 뭐냐? 이 달리기, 특히나 뛰어내리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달리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으로 잘 러닝을 하시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그런 자세를 맞추거나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절염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는 달리기나
뛰거나 이런 건 안 좋고, 특히나 계단을 올라가는 거 정도는 하셔도 되는데 내려갈 때는 체중이 많이 걸리면서 안 좋고, 등산도 그래서 같은 원리긴 한데요. 등산할 때 이 올라가는 거 차라리 괜찮은데 내려올 때 케이블 탁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산할 때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조금 이따 받고.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 강의도 해드리고 중간에 질문도 받고 이래서 조금 정리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하셨다가, 이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성급하겠지만, 요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내 무릎에 좀 문제가 있고 뭔가를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병원 저 병원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릎이 자꾸 부어서 아픈 거, 점점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 주사를 맞아도 아픈 거, 요 정도 이렇게 3가지 증상 정도를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만큼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좀 중요하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의 통증은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자체가 50점, 수술 후 재활치료가 50점. 그래서 이걸 약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 좋은 거고, 마지막에 아까 운동 방법이나 이런 걸 얘기 드린 이유가, 관절염 이러면 환자분들이 나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 이거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막 물어보시는데, 그런 방법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뭐 줄기세포를 맞고 약을 오래 먹는다고 해서 관절염을 뿌리 뽑을 수는 없는 거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데리고 가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염 있어도 수술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열에 100명에 95명입니다. 한 5분만 수술하시는 거고, 95분 같은 경우에는 잘 약도 먹고 아까 제가 드린 운동도 좀 하시고 필요하면 주사도 맞고 이러면서 잘 관리해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문을 한 5분 정도, 아까 온 질문을 좀 얘기를 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의자에 앉아서 대퇴사두근 운동을 서서 해도 효과가 같을런지요? 저는 허리 노인에 앉기 생활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지 인공관절 수술 얘기 듣기만 해도 떨리고 무섭네요. 네, 효과는 똑같을 수는 있는데 서서 저거 다리 들어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서서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앉아서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린 거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인공관절 수술이 떨리고 무섭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수술입니다. 어쨌든 수술이고, 인공관절을 하실 때 진짜 가볍게 막 수술해서 금방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는 고생도 하셔야 되고 재활 치료 기간도 있으니까 이런 반응이 당연하신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어디서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일까요? 어렵지 않은 수술에 속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술은 어려운 수술이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 연수에 가보거나 다른 나라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이 해부학교시나 이런 데서 수술하는 거를 좀 어떤 새로운 기계가 나온 거나 그러면 보여주거나 이렇게 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올 정도의 해외 의사분이시면 그 나름 대가시거나 되게 잘하신 분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배웠던 스승님이나 제가 봤던 선배님들, 제가 아는 동료 의사들, 이런 분들 수술하는 건 이제 제가 서로 이 스터디하고 이러면서 많이 서로 보고 이러면 우리나라 분들 굉장히 수술 잘하세요. 굉장히 수술 잘해서 이 외국 분들에 비해서 훨씬 수술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이상 수술하셨고 이런 정형외과 선생님이시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확실히 손재주고 있고 이래서 수술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은 수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에 어렵지 않은 수술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술 결과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로 인공관절 하고 나서 나는 진짜로 그동안에 지옥에 살다가 천국으로 넘어온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운 없게 수술하고 나서 감염이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예전에 나 수술하기 전에 아파도 잘 걸었는데 요즘은 잘 못 걷는다고 하는 분이 진짜 100명에 1명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수술은 아니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고려해야 되는 수술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설명도 드리고 질문도 받고 얘기했던 건, 만약 어려워하거나 이럴 만한 수술은 아니긴 하다. 이게 해서 결과가 굉장히 괜찮을 수 있긴 한데, 모든 수술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간단한 수술, 진짜 손가락 끝에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분이 충분히 이 내 수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수술을 할 거고 이걸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충분히 인지하시고
하고 수술하셨던 분, 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수술하셨던 분, 제가 아까 인공관절도 항상 환자분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의 마음의 준비가 됐던 분들은 결과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끝나고 나서도 의지를 가지고 막 운동하시고 긍정적이고 이러신 분들은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전 사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들이랑 좀 얘기해 보거나 이러면 아, 이분은 수술 결과가 참 만족스럽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이분 수술하고 나서 오래 고생하시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걸 하고 나서 얼마나 그 전에 액티비티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해서 질문을 하나만 받고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4년 전 왼쪽 무릎 관절 이기를 하여 6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맞았는데 지난 10월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왔으니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질문이 약간 조금 애매해서, 관절염 기수나 이런 게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막 2기라는 게 막 환자분들이 엑스레이 딱 찍고 나면 와, 저는 몇 기인가요? 막 이렇게 막 심각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관절염 0기, 1기, 2기까지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보는 각도, 또 그날 찍히는 엑스레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 병원에 가서 나 관절염 2기까지 들으셨다고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병원에 가면 1기인데요 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고 이건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얘기 들을 수 있어서, 0기, 1기, 2기는 엑스레이 그 판단 기준이 그래요. 뭐 조금 좁아진 거, 많이 좁아진 거, 뭐 뼈 조각이 조금 나온 거, 이건 사실 애매하거든요. 근데 3기 정도가 되면 확실하게 좁아진 거, 4기는 딱 붙은 거, 이렇게 되니까 3기, 4기가 아니라 2기라고 들으셨으면 아마 제가 요거 미루어 보건데 그냥 1기나 2기 사이 정도쯤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다시 엑스레이 다음에 찍어봤을 때는 관절염이 갑자기 2기였다가 1기로 안 갑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4기가 3기가 되고 3기가 2기가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관절염은 무조건 서서히 진행은 하겠지만 아마 찍히는 각도에 따라서 엑스레이가 조금 좋아 보여서 지금 안 맞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주사는 꼭 연골 주사는 꼭 6개월을 지켜서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아래서는 6개월 간격으로 맞는 게 보험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내가 통증이 있으면 6개월마다 맞아볼 만하신 거고, 통증이 없다 그러면 6개월 지났다고 해서 굳이 안 마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길게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좀 늦게라도 답변이나 이런 걸 꼭 달아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